안녕하세요. 한규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는 말 그대로 구멍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제품을 설계하거나 디자인할 때 드릴 구멍이나 나사 구멍 등 다양한 크기의 구멍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피처에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멍의 형태를 스케치하고 컷 명령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멍들은 부품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넣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의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구멍들마다 스케치와 컷 명령을 사용한다면 그 작업은 매우 힘들 겁니다. 만약에 나사산이 있는 구멍이라면 이 나선형 모양의 피처 또한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는 이렇게 힘들고 반복적인 작업을 통하지 않고도 같은 작업을 훨씬 정확하고 편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는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규격화된 구멍 형상, 즉 탭이나 테이퍼 탭, 카운터 보어, 카운터 싱크, 드릴 등이 여러가지 종류의 구멍을 쉽고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령입니다. 그럼 피처 메뉴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 아이콘을 선택하여 원하는 크기의 구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멍 가공 마법사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대화창에 보이는 것처럼 유형 항목과 위치 항목이 있습니다. 유형에서는 원하는 규격의 구멍을 정의하게 되고 위치에서는 구멍의 위치를 정의하게 됩니다. 구멍의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은 대화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면을 선택하는 방법과 3D 스케치를 사용하여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형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형 항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화창을 보면 위에서부터 즐겨찾기, 구멍 유형, 구멍 스펙, 마침 조건, 그리고 옵션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멍 유형에 보면 대화창에 보이는 것처럼 총 9가지 형태가 보이실 겁니다. 이 각각의 구멍 유형에 대해서는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설명이 뜨게 됩니다. 아이콘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아이콘이 어떠한 유형을 나타내는지 잘 모를 때에는 이렇게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 설명을 보고 유형을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카운터 보어나 카운터 싱크, 구멍, 테이퍼 탭 등의 아이콘들이 위쪽에 있고 맨 아랫줄은 각 종류들의 홈들을 만들 수 있는 아이콘들입니다. 그리고 표준 규격으로 가면 사용하고 싶은 구멍의 표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표준 규격인 KS 규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규격의 유형까지 설정해 주시면 구멍 유형에 대한 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구멍 스펙 항목으로 넘어가 원하는 크기의 나사를 골라주고 그 나사의 구멍 유격이 어느 정도 될 건지 맞춤 항목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맞춤의 아래쪽에 보면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 항목은 표준 규격에서 주어진 크기들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나사의 크기를 정의하여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표준 규격이 아닌 따로 제작한 나사를 사용할 때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 항목을 체크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나사에 맞는 구멍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조건은 다른 피처 명령들을 사용할 때 정의되는 마침 조건들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마지막 옵션 항목에서는 머리 여유값과 안쪽 카운터 싱크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 여유값 옵션을 통하여 나사의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고, 안쪽 카운터 싱크 옵션을 통해 못따기 형태의 카운터 싱크를 설정하여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구멍의 유형이 모두 설정이 되었으면 맨 위에 즐겨찾기에서 그 모든 설정 값들을 저장하고 추후에 다시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구멍의 조건들을 모두 선택하였다면 위치 항목으로 넘어가 구멍의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위치 항목에서 구멍의 위치를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는 구멍을 만들 면을 선택하여 위치를 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멍을 생성할 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면을 선택하여 구멍의 위치를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오직 선택한 면에만 위치가 정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선택한 면에만 구멍이 생성 가능하며 해당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에 대해서는 구멍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축이 바뀌는 구멍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만든 구멍들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때 ESC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구멍 생산 도구 상태를 해제하여 기존에 정의한 점들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능형 치수를 통해 구멍의 위치를 완전 정의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들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은 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정의를 해주거나 중심선을 그려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의 위치를 모두 잡았다면 대화 상자에 확인을 눌러 이렇게 원하는 형태의 구멍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 원하는 형태의 구멍을 만들었다면 이제 왼쪽에 디자인 트리를 보면
생성된 구멍 항목이 뜨고 이 아래 항목을 열어서 확인한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멍 위치를 정의한 스케치와 나사 유형을 정의한 스케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구멍 가공 마법사에 들어가면 전에 정의한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멍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중 3D 스케치를 사용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대화창에 뜨는 메시지의 아랫줄을 보면 여러 개의 면에 구멍을 작성하려면 3D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라는 구문이 보입니다. 그 구문 아래 3D 스케치라고 쓰여있는 버튼을 누르면 3D 스케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3D 스케치를 사용하여 3D 스케치 아이콘을 눌러 3D 스케치 버튼을 눌러 3D 스케치를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면을 선택하여 구멍의 위치를 잡았던 것과 달리 여러 면, 즉 축이 다른 구멍들을 생성할 수 있고 심지어 곡면에도 구멍이 생산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ESC를 눌러 구멍 생성 도구를 해제한 후 지능형 치수를 이용하여 각 구멍들의 위치를 정의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면에 생성된 경우에는 면을 선택하여 구멍의 위치를 잡았던 것과 동일하게 단순히 거리를 설정하여 위치를 잡는다면 곡면에 구멍을 설정한 경우 중심선으로 보조선을 만들어 중심선을 통해 원하는 형태의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이 보조선을 완전 정의를 통해 이제 지능형 치수로 원하는 형태의 보조선을 만들어 준 뒤 구멍이 위치할 옆면에 또 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 후 구멍의 위치를 그린 선과 일치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곡면에 원하는 위치에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구멍 유형 중 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은 나사 구멍이 길게 연결된 형태로 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구멍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규격과 스펙을 모두 설정해 준 뒤 아래 홈 길이라고 새로 생긴 항목에서 홈의 길이를 정의해 주게 됩니다. 먼저 위치를 잡고 미리 보기를 통하여 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홈 길이 항목에서 길이를 설정하는 것에 따라 홈의 길이에 따라 형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홈의 길이를 설정하여 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홈은 디자인 트리에서 피처 편집을 통해 규격을 수정하거나 홈의 길이를 바꿀 수 있지만 구멍의 아래쪽에 있는 스케치 항목에서 스케치 편집을 통해 홈의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 가공 마법사를 통해 사용자가 필요한 규격의 구멍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에서 배운 것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는 규격화된 구멍의 형상을 사용하여 수치 입력 이외에 별도의 작업이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구멍을 쉽고 빠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를 통해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고자 하는 구멍의 유형과 구멍의 위치를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유형에서는 제시된 표준 규격의 종류와 유형을 선택하여 필요한 구멍의 형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만든 뒤 나사 등을 구멍에 체결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여유값을 설정하여 구멍의 크기를 늘리거나 옵션을 통해 나사 머리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머리 여유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에서 설정한 값들이 자주 쓰일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즐겨찾기 항목을 통해 저장을 하고 다시 필요할 경우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멍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에는 면을 선택하는 방법과 3D 스케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는 구멍의 위치를 넣을 수 없고 평면이 아닌 곡면에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3D 스케치를 사용한 경우라면 여러 면을 선택하여 구멍의 위치를 정할 수 있고 곡면에도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하면 기본적인 피처 명령만으로는 힘들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7강 구멍 가공 마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